202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가 가는 시점을 마무리하며 올해 봤던 영화 베스트 10을 준비해봤는데요. 너무 길지 않게 영화마다 간단한 선정 이유까지 정리해봤습니다. 당연하게도 철저히 개인적인 취향의 순이고요. OTT 공개작이나 재개봉 영화는 제외하였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올해 재밌게 보신 영화는 있는지, 또 비슷한 순위에 있는지도 비교하며 보신다면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재미없어. 자, 그럼 지체하지 않고 10위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조던 필 감독의 영화 노비입니다. 올해 얼마 되지 않은 1.43대 1 화면 비율 덕분에 아이맥스로 재미있게 관람했었는데요. 사실 노비 재미있었던 이유는 시각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뭐랄까요? 조던 필 특유의 파고드는 맛 때문이랄까요? 한 번만 보면 이게 뭐야 싶은 이야기도 두 번, 세 번 보다 보면 어머나 세상에 헐 대박, 다양한 해석거리와 상징성을 찾을 수 있는 아주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평소 영화에 대해 파고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나 미스테리한 분위기의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꽤나 마음에 드시지 않을까. 제목이 왜 노빈지부터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은유를 해석하는 맛이 있는 조던 필 월드. 회차를 거듭할수록 많은 것이 보이는 영화. 9위는 하마구치 류스케 감독의 영화 우연과 상상입니다. 작년 저의 베스트 10에 드라이브 마이 카가 올라갔는데 올해 같은 감독의 영화는 우연과 상상이 유일한 것 같네요. 사실 이 영화도 21년도 영화이긴 한데 올해 개봉을 하기도 했고 너무 좋은 영화라 순위에 올려보았습니다. 3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옴니버스 영화. 일상적이지만 특별한 대화 속에서 깊은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영화니까요. 잔잔한 일본 영화에 거부감이 없으시다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추천 영화입니다. 이참에 드라이브 마이 카도 보셔요. 우연히 마주한 상황에서 상상으로 치유하기. 대사의 힘을 보여주는 마법 같은 영화. 8위는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죠.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 물의 길입니다. 이 영화 같은 경우 장점과 단점이 확실했죠. 평이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고 후반부의 전개가 다소 허술하다는 점은 저도 아쉬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시각적인 경이로움, 관람을 넘어선 체험에 가까운 비주얼 쇼크에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뭔가 힐링이 필요하신 분들이 본다면 시각적인 황홀감에 치유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정말 개인적인. 진보된 기술은 예술을 상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사례. 13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은 경이로운 체험 영화. 7위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영화 노스맨입니다. 이 영화는 생소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의외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호불호가 굉장히 탈만한, 거기다 함부로 추천하기도 어려운 영화에 속하는데요. 마블 토르에서 보여줬던 가벼운 북유럽 신화 생각하시면 큰일 날 만한 영화, 묵직하고 비장한 판타지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만족할 만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상업 영화의 결보다는 예술 영화에 가까운 작품이니까요. 이 점을 고려하여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취향만 맞으면 아주 따봉이라는 거죠. 스토리와 비주얼, 모든 면에서 날 것 그 자체. 메이저 자본으로 만들 수 있는 최고로 마이너한 영화. 6위는 맨 리브스 감독의 영화 더 배트맨입니다. 올해 유난히 히어로 영화들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마블은 어딘가 힘이 빠졌는지 예전 같은 모습이 아니었고요. DC는 블랙 아담이 있었는데 이것도 별로긴 했죠. 그중 유일하게 제 마음에 든 영화가 더 배트맨입니다. 모든 것이 근본 그 자체였던 영화. 배트맨이 왜 배트맨인지, 또 그가 행하는 무력과 정의의 당위성까지. 제가 히어로 영화를 좋아하기도 하는데 정말 멋지다라고 생각이 든 영화가 더 배트맨이었습니다. 정말 이게 바로 배신 아니야 배신. 자경단이 필요한 이유를 알려주는 히어로. 음침하고 우울하고 어두운 진짜 배트맨 영화. 5위는 조셉 고신스키 감독의 영화 탑건 매버릭입니다. 그야말로 톰 크루즈에 의한 톰 크루즈를 위한 영화였네요. 과거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현재와 미래를 아우를 수 있는 영화. 전편만한 속편이 없다지만 전편을 아득히 뛰어넘어버리는 속편. 그 모든 것이 톰 크루즈의 손에서 만들어졌다는 게 와닿았던 영화였습니다. 올해 어마어마한 흥행을 거두기도 했고 그중 제가 4회차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올해 아바타와 함께 극장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준 영화니까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라면 휴대폰으로 보시지 말고 함께 재개봉을 기다려봅시다. 톰 형도 건강하고 만수무강. 낭만이 넘치다 못해 가슴이 웅장해지는, 배우가 곧 장르, 톰 크루즈만이 책임질 수 있는 영화. 4위는 요아킴 트리에 감독의 영화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 입니다. 사실 영화를 보기 전까지 전혀 기대를 하지 않았고 영화 정보도 모르고 관람했던 영화예요. 근데 그런 영화 중에서 머리를 땅 때리는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올해 저에겐 사랑할 땐 누구나 최악이 된다가 그런 영화였습니다. 사람에 따라 불편할 수도 있는 전개를 보여주지만 이상하게 와닿는 게 많았던 영화.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게 해준 영화. 혹시 관람을 생각하신다면 너무 기쁠 때가 아닌 좀 차분하거나 우울할 때 보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은 영화였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우울할 때 보지 말기. 방황하는 이 시대의 모든 윤리애를 위하여, 최악을 딛고 앞으로 나아가려는 자들을 위한 영화.
3위는 루카 구아다니노 감독의 영화 본제놀입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순위에는 불편할 수도 있는 영화들이 좀 있네요. 그 중에서도 가장 호불호를 타지 않을까 싶은 영화 본제놀. 식인이라는 다소 파격적인 소재를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고 나면 식인은 거칠일 뿐이구나. 어쩌면 진정한 의미의 로맨스 영화이지 않았나 싶은 작품입니다. 아름답게 펼쳐지는 풍경과 가슴 아픈 사랑 이야기. 영화는 여름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겨울에 참 잘 어울리는 영화예요. 공포와 혐오를 넘어선 사랑이라는 위대한 감정. 여러분들도 편견 없이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 아주 살짝의 공포도 경험해야 해요. 다양한 의미에서 난생 처음으로 마주한 로맨스. 사랑이란 의미에 대해 오랫동안 곱씹게 되는 영화. 2위는 다니엘스 감독들의 영화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입니다. 올해 가장 예상 밖의 영화를 꼽으라고 한다면 이 작품을 꼽고 싶어요. 기대를 안 했다 몰랐다 이런 게 아니라 기대를 하긴 했지만 상상 이상으로 재밌었던 영화. 2시간 20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를 정도로 재밌게 봤습니다. 영화의 소재도 소재지만 장면과 장면에 있는 편집도 예술이었고 그걸 넘어서는 영화의 메시지가 가슴을 울리더군요. 오락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모든 감각이 탁월해서 향후 몇 년간 이쪽 장르에선 감히 넘볼 수 있는 영화가 있을까 싶었던 영화였습니다. 못 보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 묶어놓고 강제 시청을 시키고 싶을 정도의 영화니까요. 꼭 한번 관람해 보시길 바랍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상하게 가족과 함께 관람하는 걸 권장해요. 의도적인 B급 코드에서 찾는 삶의 진리, 시각 효과와 메시지 둘 다 잡은 진정한 의미의 멀티버스 영화. 마침내 소개하게 되네요. 1위는 박찬욱 감독의 영화 헤어질 결심입니다. 영화를 처음 본 순간을 기억해요. 나 다회차를 위해 돈 많이 쓰겠구나. 올해 베스트 영화는 이 영화다. 그때가 거의 6월 말이었는데 저는 극장 관람을 7회차를 했고요. 올해의 영화 1위에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참 대단한 영화입니다. 처음 봤을 때 여운도 대단하긴 했는데 2회차, 3회차, 회차를 거듭할수록 감정의 골이 깊어지더라고요. 배우들의 열연, 각본, 연출 어느 하나 빈틈이 없습니다. 박찬욱 감독의 필모에서도 저는 감히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흥행 스코어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저에겐 베스트 1위니까요. 영화를 못 보신 분이라면 정말 그 눈을 사고 싶네요. 오늘 저녁 저는 8회차를. 마침내 완성된 박찬욱표 멜로의 절정. 개봉한 지 6개월, 아직까지도 마음이 붕괴된 상태의 영화. 자, 이렇게 2022년 영화 베스트 10을 선정해봤는데요. 여러 영화들을 고르면서 올해 좋은 영화가 참 많았구나 쉽지 않았던 베스트 10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올해 어떤 영화가 가장 좋으셨나요? 지나간 영화들을 생각하면서 한 해를 돌아본다면 또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내년에도 좋은 양질의 영화를 기대하면서 저의 모든 구독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콘텐츠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